많은 사람이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편협하고 왜곡된 시선에 사로잡혀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멸한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선 인간의 편협함을 자각하고 마음을 바르고 올곧게 해 병법을 부지런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에 읽는 오륜서, 지은이 김경준, 발행 원앤원 북스, 발행일 2023년 7월 25일입니다. 자신감과 평정심으로 올곧게 나아가야 한다. 평균 수명이 90세에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50대는 다양한 측면의 변곡점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의 경력의 정점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족관계와 신체 건강에서 한계를 느끼고 경고 신호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50대는 인생의 정점으로 상승하는 한편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변곡점인 것입니다. 하여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인생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저자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에 주목했습니다. 곳곳에서 정석의 인생관과 승부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끊임없는 수련과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400년 전 무사시는 추상적 관념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통찰력과 부단한 정진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의 오륜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아량은 승리자의 특권. 승부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정신력은 중요하지만 승리는 다른 문제다. 또한 승패가 갈리는 승부의 세계에서 패배자가 설 자리는 없다. 우수한 무기로 무장하고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전쟁에 나선 군대일지라도 전투에 패하면 그냥 패배자일 뿐이다. 무사시는 설파한다. 흔히 사람들은 의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사람을 진정한 무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비단 무사들만이 아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의 길로 들어선 승려, 연약한 아낙네, 논밭을 일구는 농부, 그리고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조차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줄 안다. 구차하게 살아남기보다 떳떳하게 죽음을 맞고자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목표에 있다. 무사는 1대1로 싸우든 군사를 이끌고 싸우든 반드시 승리를 목표로 삼는다. 그는 주군과 자신을 위해 싸우고 승리함으로써 명예를 얻는다. 요컨대 병법의 도는 곧 승리의 도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병법의 도를 수련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병법의 도를 터득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승자임을 기억하라. 목표와 수단,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무사시의 관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무사는 꾸준한 수련의 과정을 통해 무기라는 수단으로 승리를 목표로 한다. 막연한 자기 수양적 도덕론에 입각한 인생론의 함정에는 목표, 수단, 과정이 혼재하고 상호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꾸준히 수련하는 바람직한 과정을 거치면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자기 만족적 정신승리로 귀결되는 유형이다. 물론 충실한 과정은 성공적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과정에 충실했으나 결과는 미흡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오늘의 실패를 경험 삼아 내일 성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정과 수단, 결과에 분명한 구분이 없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접근은 연속되는 정신승리의 예고편이 되기 쉽다.
목표가 분명해야 경험에 따른 교훈을 얻고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무사시가 병법의 도를 꾸준히 수련하면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 부분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무사가 아닐지라도 꾸준히 수련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 병법의 도는 승리의 도다. 병법, 전쟁, 비즈니스, 스포츠 등 영역을 막론하고 승부가 판가름 나는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도는 이기기 위한 길이다. 물론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듯 승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승리여야 한다. 최선을 다하고 지더라도 패배에 불과할 뿐 결코 승리는 아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 도덕군자들이 강조하는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승복은 바람직한 덕목이지만 현실 세계와는 거리가 있다.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승복 모두 승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이런 면에서 소위 겸손과 아량은 강자와 승리자의 특권일 뿐 약자와 패배자는 선택 불가능한 덕목이다. 겸손이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에 강한 자는 겸손하거나 거만해지는 선택 범위가 있다. 강한 자가 자신을 낮추는 건 겸손이고 자신을 높이는 건 거만이다. 반면 약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다. 자신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약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건 비굴이고 자신을 높이는 건 허풍이다.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를 의미하는 아량도 마찬가지로 승자의 특권이다. 무사시가 규정한 병법의 도에서 기본은 승리다.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를 추구하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분명하게 승리라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무사시는 소위 막연한 도덕론자와는 구별된다. 무사라는 특수한 영역에서 추구한 목표인 승리를 다른 영역은 물론이고 일반인의 삶에 기계적으로 적용시키긴 어렵다. 하지만 승리를 각자 추구하는 바를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바꾸면 의미가 확장된다. 병법의 도가 주는 교훈은 현실 세계의 삶에서 막연한 자기 개발이나 정신 수양을 지향하고 분명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과 현장 경험의 스트리트 스마트. 수련으로 땅처럼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면 다음 단계로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물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물은 담기는 용기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유연성이 있고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으며 독 등 장애물이 나타나 앞이 막히면 기다려 넘어가는 인내심이 있다.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노자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남과 다투지 않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땅의 기초를 만들었는데 물의 유연성을 터득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탁월한 이론도 유연함이 부족하면 세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간이 흘러 현실 적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도그마에 빠져 생명력을 상실하고 화석이 된다. 특정 시기의 패러다임이었던 시대 정신이 다음 시대에선 구시대의 유물이 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지식의 습득과 의미의 깨달음은 비슷하나 다르다. 배울 학은 학생이 스승 앞에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의 형상으로 지식의 전달을 의미한다. 깨달을 각은 스승의 가르침을 습득한 연후에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배우는 학에서 출발해 깨닫는 각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병법도 책과 스승으로 습득한 지식이 실전 경험의 필터를 거치면서 갈물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유연하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1960년대 일본 바둑계의 타이틀 7개를 석권하며 전성기를 누리면서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카타 에이오는
형식과 실전, 학습과 경험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바둑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만 외워 바둑을 두면 두지 않는 것만 못하다. 상대가 오른쪽을 공략하는지 왼쪽을 공략하는지 또는 배후에 바둑알을 배치하는지 등 매우 유동적이다. 때문에 상대방과 나의 실력 차이가 없다 해도 실제 경기에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전술로 바둑을 둬야 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순서만 기억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머리를 쓰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 병법의 기본을 터득하고 유연한 응용력을 가지려면 매일 공부하고 수련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책만 보고 연습만 해선 실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한 병법의 도를 배우려는 사람은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꾸준히 연마하고 터득해야 한다. 병법은 공리공론이 아니라 실천하기다.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응용 능력이 없어 편법에 의존한다. 또한 수련으로 기초를 다져도 실제 경험이 부족하면 교과서 주의만 맴도는 백면서생이 되기 십상이다. 비단 병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문, 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를 익히고 실전으로 경험을 축적해 역량을 키우는 경로는 보편적이다. 시작 단계에서 기초를 다지지 않고 속성으로 대충 배운 후 실전에 나서면 편법과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 쉽다. 다양한 응용은 단단한 기초에서 출발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대인의 삶도 매일매일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고 내면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병법처럼 현실의 삶도 추상적 이론과 현실적 경험이 접목되어야 배양된다. 기본 없이는 풍부한 지식, 화려한 학벌도 거칠애에 불과하다. 유연한 마음으로 응용력을 길러라. 총명하고 영리하다는 의미의 스마트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북스마트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스트리트 스마트로 구분된다.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현장 직업인의 스트리트 스마트가 학식 있는 학자나 전문가의 북스마트보다 세상과 인간을 훨씬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산업화 초창기를 이끈 1세대 창업주들은 대부분 가방끈은 짧았지만 스트리트 스마트의 통찰력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뤘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은 스트리트 스마트의 전형으로 수많은 일화를 남겼다.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 젊은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다. 1965년 국내 건설업 최초의 해외 공사인 태국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주도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중동은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사회 인프라 구축에 나서 거대한 건설 수요가 발생했다. 197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동시장 현지 조사단을 보냈는데 귀국 후 부정적 의견을 보고했다. 요지는 비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어 일하기 힘들다. 모래사막이라 물을 구하기 어려워 공사가 불가능하다였다. 박정희가 정주영에게 다시 한번 현지 조사를 시켰더니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1년 내내 일할 수 있다. 더운 낮에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된다. 사방천지가 모래, 자갈이라서 자재 조달이 쉽다. 물은 다른 곳에서 실어오면 된다. 이후 시작된 중동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로를 열었다. 현장 공사 경험에 기반한 스트리트 스마트이기에 가능한 역발상이었다. 책과 자료로 습득한 북스마트, 소위 학자들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경지다.
책만 많이 읽고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황된 경우가 많고 남이 한 이야기를 변주해 자신의 생각인 양 말한다. 반면 경험만 있고 책으로 얻은 지식이 없으면 협소한 생각에 갇혀 아집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책으로 얻은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접목해야 스트리트 스마트의 역량이 갖추어진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한다는 것. 땅에서 기초를 쌓았으면 물로 유연성을 배우고 응용력을 키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몸을 낮추고 꾸준히 수련해야 한다. 기본을 익히고 유연하게 응용하는 자세, 기본에 충실하지만 기본에 집착하지도 않는 응용력, 어떤 경우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의 힘, 부단히 자신을 수련해 높은 경지를 추구함은 무사의 기본 덕목이다. 물이 항상 흐르듯 무사의 길도 정체되어선 안 된다. 꾸준히 수련해 자신을 이기고 발전해야 한다. 타인을 이기기 위한 무사의 도는 결국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수련이 무사의 길이다. 무사시는 1,000일의 연습을 단이라 하고 10,000일의 연습을 연이라 했다. 단련이라는 글자에는 진정한 무예를 익히려면 1,000일, 10,000일을 수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가슴에 깊이 새겨 1,000일, 10,000일 부지런히 수련을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필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다. 매일매일 자신을 이기며 나아가라.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설파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아주 뛰어난 천재를 제외하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천재라고 칭송되는 사람들도 사실 젊은 시절 투자한 1만 시간이 바탕이 되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관찰이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기나긴 훈련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영광의 시상대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꾸준한 노력과 자신을 이기는 인내심이 있다. 적을 베는 승부의 순간은 짧지만 이 순간을 위한 1,000일, 10,000일의 노력이 있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성기를 보낸 전설의 프로골퍼 벤 호간은 하루도 쉬지 않는 연습벌레였다. 그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쉬면 갤러리가 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나라 골퍼들에게도 회자되는 경고는 골프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용되는 보편성을 확보했다. 세상에는 명인이 많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명인들이나 각 분야의 리더들은 꾸준한 정진으로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스페인 태생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일화다. 어떤 여인이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있던 피카소를 알아보고 자신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물론 값은 치르겠다는 조건이었다. 피카소는 흔쾌히 수락하고 단 몇 분 만에 여인의 모습을 스케치해줬다. 그리고는 농담 삼아 50만 프랑을 요구했다. 아니, 당신은 그림 그리는데 고작 몇 분밖에 안 쓰셨잖아요. 여인은 항의했다. 천만에요. 40년이 걸렸습니다. 피카소의 대답이었다.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은 마스시타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힌다. 그는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내면을 키우는 건 오랜 시간 엄격한 수행에 전념해도 이루기 힘들지만 일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건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연배에 따라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단거리 경주로 바라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장거리 마라톤으로 변한다.
20, 30대에는 열정과 의욕으로 질주함이 당연하지만 40, 50대에는 대부분 호흡과 완급을 깨닫는다. 각자의 삶에 각자의 경로와 리듬이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는 재능으로 앞서 나가기도 하지만 부침이 있기에 마련인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선 노력과 인내로 숙성되어야 멀리 간다는 직간접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폭풍우가 위대한 뱃사공을 만든다. 잔잔한 호수에서 유람선 선장은 만들어져도 대양을 건너는 선장은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자는 위기를 이겨내고 탄생한다. 검성으로 추앙받는 무사시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한 무사시는 승부사의 삶을 넓은 바다를 건너는 배의 선장에 비유했다. 동행하는 배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순풍을 타고 때로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진로에 방해를 받아도 노를 저어 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승부사는 물론 평범한 일반인의 삶조차도 굴곡이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교차하게 마련이다. 좋은 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나쁜 시기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승리와 패배가 분명한 승부의 세계에선 누구나 최선을 다해 이기려 한다. 모든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투에 나서는 장수는 없다.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일이고 철저히 준비했더라도 예기치 않은 변수로 상황이 바뀌는 일은 허다하다. 개인은 물론 인간들이 모여 만든 국가, 기업, 종교단체 등 조직도 유기체처럼 탄생, 성장, 발전, 쇠퇴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는 일상적이다. 개인은 부모의 슬하를 떠나 활동기로 들어서며 세파에 노출된다. 이런저런 도전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다. 남들 보기에는 승승장구해도 나름대로의 우여곡절은 필연적이다. 크고 작은 성취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마음 자세로 임하며 시간이 흐르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조직의 경우 신생아와 같이 취약한 형성 초기 상태에서 자신만의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반이 구축되고 안정기에 들어서면 성장통과 내부 분열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다. 성장과 발전 단계에선 기존의 강력한 경쟁자들과 사활을 건 싸움이 불가피하다. 확장에 성공한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의 적은 바로 자신이다. 과거의 성공과 현재의 번영에 안주해 변화에 둔감해지고 내부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는 화석이 되어버리는 개인과 조직은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빈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세상에 영원 불멸한 존재가 없듯 아무리 번영하던 개체도 언젠가 쇠퇴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도 내부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혁신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면 번영을 연장하고 쇠퇴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발전은 위기 극복의 연속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찾아오는 위기는 개인이나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장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 마인드. 삶에서 불확실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듯 위기 자체를 회피하긴 어렵다. 다만 성공과 실패는 위기에 맞서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성공하는 개체는 위기를 맞아 더욱 강해지고 도약의 계기로 삼는 반면 실패하는 개체는 위기가 오면 무너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 과정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기업은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여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변화에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쟁사가 변화의 변곡점에서 내 외부의 파도에 무너질 때 점프하듯 성장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불행을 안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위기 극복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위기는 저마다 다른 형태로 다가오지만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바꿔볼 수 있다. 개인과 조직이 처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위기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 개인적 차원에선 건강, 가족, 직업 등이고 집단 차원에선 공동체 내부의 분열, 외부 경쟁자의 도전,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 등이다.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위기 극복의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수립하고 최선을 다해 돌파하는 자세다. 부동산 투자로 대형 비즈니스 그룹을 일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2017년 대통령에 취임에 성공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수차례의 부침을 겪었다. 그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정신력이라고 말한다. 여러 차례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나는 성공이 지식이나 기술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강한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은 역경을 겪을수록 마음의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담대해진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기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신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챔피언 마인드다. 주의의 세심함과 소의 대범함을 겸비하라.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작전에도 전장은 격변하게 마련이다.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전투는 격동이다. 따라서 전쟁터에선 모든 일이 격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담을 남겼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조도 전략 전술에서 임기응변을 가장 중요시했다. 작전 없는 전투는 없지만 작전대로 전개되는 전투도 없다. 따라서 장수는 세부적 사항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출진하되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따라 대범한 사고로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되 실전의 팽팽한 대치 상황에서 관점 변화로 승리의 기회를 잡는 접근은 사업에도 통용된다. 1959년 이나모리 가즈오는 교토 세라믹을 설립했다. 틈새 시장을 겨냥한 세라믹 전자 부품 판매는 일정 수준에 이르자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나모리는 신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소개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고심하던 젊은 사장은 당시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수입품의 인기가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점을 전환했다. 교토 세라믹 제품을 미국에 판매한 다음 일본으로 들여오는 역발상이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기존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 기업과 달리 품질 좋고 가격만 적절하면 구매를 시작하는 철저한 실용주의의 미국 기업들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1년여간의 문전박대 끝에 가까스로 텍사스에서 첫 계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대형 기업으로 판로가 확대되었다. 미국에서 확보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본 대기업들의 납품을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 교세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고 전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적응성. 백앤숍으로 유명한 다이소 창업자 야노 히로타케의 기본 정책은 임기응변이다. 1970년대 초 야노는 히로시마 지역에서 트럭에 냄비 등을 싣고 다니며 파는 잡상인이었다. 날이 저물면 부인과 함께 수많은 제품에 일일이 가격표를 붙이는 게 중요한 일과였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인은 더 이상 일을 거둘 수 없었다. 야노는 고심 끝에 모든 상품의 가격을 백엔으로 통일했고 백앤숍 다이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동형이 아닌 상설형 매장으로 형태를 바꿨고 지금은 전 세계 6,000개에 육박하는 점포를 갖춘 세계적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일본 다이소는 창사 이후 경영 목표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회의도 거의 없다.
야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임기응변만이 살 길이다. 그는 백엔숍을 만들기 전에 9번이나 실패를 해서인지 회사는 언젠가 반드시 망한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이소 같은 기업은 3년 혹은 5년이면 망할 테니 그때까지 열심히 100엔짜리 물건을 팔자라고 독려한다. 정형화된 전략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의 연속이 오늘날 다이소를 성장시킨 원동력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략이 없는 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선택이었다. 다이소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모든 물건은 100엔이다. 100엔이지만 쓸만한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 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고객 가치로 책정한다. 다만 100엔의 균일한 상품을 대규모로 조달해 판매하는 사업 영역 자체가 경쟁이 치열한 데다 소비자 기호도 급변하기에 임기응변이 정형화된 전략보다 유효하다는 관점이다. 군대의 작전 계획, 기업의 전략 계획은 격변하는 현장에서 사소한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목표를 추진하게 하는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사전 계획의 특성상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전 계획이 명백히 한계를 보이는 경우 기존 계획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고를 전환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적응성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50에 읽는 오륜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440년 전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의 저서이자 세계 3대 병법서로 통용되는 오륜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설한 책입니다. 오륜서의 저자 미야모토 무사시는 일본 전국시대 말기에 태어나 도쿠가와 막부 초기에 생을 마감했으며 60번의 실전 대결에서 불패했던 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륜서에는 성장기의 수련 과정, 청년기의 실전 경험, 장년기의 은둔에 이어 무사시 자신의 검술 비법, 승부관, 인생관을 집약해 놓은 책입니다. 50에 읽는 오륜서의 저자 김경준님은 오륜서가 상대를 먼저 베는 검법에서 출발하지만 핵심 주제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실전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경지의 정신세계로 나아가는 인생 철학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어를 필두로 동양의 다양한 고전들이 존재하지만 이 책이 좀 더 가깝게 와닿았던 것은 추상적인 사상보다는 실전에서 묻어나오는 실용 철학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군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목숨을 거는 칼싸움에서 승부를 내야 했던 그의 일생에서 꾸준한 단련과 확고한 철학이 없이는 그런 무패의 승리를 이뤄낼 수 없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장칼과 단칼로 즉시 승부가 나는 전투는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의미의 생존이 달린 전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세상과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뿐 우리는 어딘가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발췌한 부분 중에서 강한 자는 겸손하거나 거만해지는 선택 범위가 있다. 반면 약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 없다. 자신을 낮출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과정에 충실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과정과 수단, 결과에 분명한 구분이 없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접근은 자기 만족적 정신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해설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안일한 태도로 정신 승리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오륜서의 본문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고전이지만 읽기 쉬운 문장들이었기에 어렵지 않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